지금부터 녹화를 시작하고 있고요. 어, 7월 12일 날 토요일은 저희 창녕원은 대구 창의융합교육원은 차량이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진입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또는 저희 창녕원 앞에 공용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공용 주차장에 주차를 한 다음에 그 시험실로 입실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리고요. 대회가 학생들은 12시 10분까지 이렇게 입실이 완료돼야 됩니다. 제가 그 공문을 보내드렸듯이 잠깐만 이거 화면 공유하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등록 장소는 그 융합과학은 초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회 전체가 5층에서 진행됩니다. 하지만 융합과학 고등학교는 그 대회의 특성상 요즘 4층에 융합교육실에서 이렇게 등록이 진행될 거고요. 과학 토론은 초중은 다 4층에서 융합교육실 앞에서 등록한 다음에 이제 해당 교사실로 이동할 예정이고요. 고등학교는 5층에 합동 강의실에서 그 고사가 대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5층의 소프트웨어 교육실 앞에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공문으로 안내 드렸듯이 대회 장소는 초등, 중등은 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5층에서 진행되고요. 과학 토론 초중은 4층에서 진행됩니다. 고등학교는 그게 좀 바뀌어서요. 융합과학이 4층에서 진행되고요. 과학 토론이 5층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음,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거라서. 자, 대회 시간표를 간략히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와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내를 하겠지만, 융합과학이나 과학 토론, 고사 시작은 12시 30분입니다. 대신 12시 10분까지 등록 및 입실이 완료되어야 하고요. 융합과학은 그 기획서 여기 보시면 작품 기획안을 작성한 후에 이 작품 기획안을 기반으로 디지털 산출물을 작성해야 돼요. 요 디지털 산출물은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파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파일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이 디지털 산출물에 대한 작품 설명서를 또 일쪽으로 수기 작성해서 한 다음에 이제 발표장으로 이동해서 발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회가 모두 끝나면 4시 40분이고요. 융합과학 어머니들은 또는 이렇게 학생들을 데리러 오실 분들은 4시 40분쯤에 대회가 끝나니까 학생들을 이제 픽업하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 토론은 먼저 1시간 30분 동안 토론 개요수를 작성하고요. 이 토론 개요수를 바탕으로 1차 토론이 있습니다. 1차 토론 여기 보시면 토론이 먼저 같은 고사실에 있는 학생들 6개 또는 7개 팀끼리 서로 토론을 하고요. 여기서 우수한 팀 각 조별로 상위 3팀이 다시 한 번 더 2차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토론에서 떨어진 학생들은 사실 한 3시 반쯤 되면 대회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1차 토론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3시 반쯤에 하교를 하게 되고요. 귀가를 하게 되고요. 2차 토론까지 진출한 학생들은 4시 42분에 대략 한 4시 50분쯤에 귀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행정사항이나 대략적인 대회에 대한 설명은 어, 마무리했고요. 선생님 혹시 지금까지 내용 중에 저 질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뭐, 선생님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 그럼 우리 융합과학에 대해서 요 김희태 선생님께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선생님 화면 공유되시고요.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화면 공유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가 되었을까요?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네, 소개받은 김희태입니다. 저는 지금 강북중학교에 있는 서부 강북 발명교육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제가 이 대회를 운영해 보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학생들을 지도하여서 저는 이제 그 전국 대회까지 다녀왔었어 가지고 아마 그 경험으로 제게 이 대회 안내를 좀 부탁을 해주신 것 아닐까 생각하면서 네, 연수를 시작하도록,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설명드릴 순서는요, 먼저 개요 연구사님께서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개요 정리해 온 거 조금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회 중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예선 문항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선 문항 보여드릴 때 이게 어쨌든 좀 밖에 유출되지는 않았으면 해서요. 캡처 같은 거는 따로 하지 마시고 잠깐만 보시면 지도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고민하다가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심사 규정을 이제 공문에 나갔던 것들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주요한 내용들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대회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대회 산출물 제출 방법 그다음에 답지 작성 방법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선생님들께서 질문 주셨던 것들 사전 질문들 답변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제 청소년 과학 탐구 대회 대구광역시 대회는 7월 12일 날 12시 30분부터 대회가 진행되는데 12시 10분까지 아까 연구사님 말씀대로 등록을 완료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12시 10분까지 등록을 하셔야 되고 아까 전에 등록을 이제 4층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냥 아마 창용원 들어와서 입구부터 순서대로 쭉 올라가다 보면 다 만나도록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저희 운영 종목은 융합과학과 과학토론 두 종목 운영하는데 작년에 한 해만 이름이 디지털 융합과학이었고 올해는 다시 이름이 융합과학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대회도 그 전에 해로 다시 돌아간 것은 아니고요. 디지털 융합과학 형태로 계속 운영이 되어서 이제 산출물을 옛날 같으면 직접 막 만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컴퓨터로 산출물을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공문에서 안내된 대로 결과 발표는 7월 21일 날 월요일 날 공문 발송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융합과학부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11개 팀씩 있고요. 고등학교 팀은 8개 교가 그 지금 본선에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 급별로 한 개 팀씩은 금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청소년 과학 페어라고 해서 전국 대회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10월, 11월, 10월 말 11월 초 요쯤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도 제가 공문을 그 게시문들을 찾아보니까 11월 첫 주 주말에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면 되고 제가 뭐 올해는 대회는 어디서 하는지는 저는 뭐 관리자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에서 실시했었어서 네, 버스 차 타고 한 3시간 반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또 연구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저기 그 대회 당일 토요일에는 창의융합교육원 입구 쪽에 자바라로 아예 막혀 있어가지고 차량이 아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가급적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 대중교통은 어린이 세상역 또는 버스 타고 대구과학고등학교로 와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승용차를 이용하시게 되는 분들은 그 어린이 세상 앞에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시도록 학부모님 또는 지도교사 선생님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회 당일에는 12시 반부터 시작이라고 되어 있지만 12시 10분까지 학생들 등록하고 입실 진행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 꼭 좀 신경 써주시고 탐구 주제는 당일에 공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일에 공개되도록 되어 있어서 근데 뭐 비슷비슷한 형태 그 대회 형태는 비슷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대회 주제를 익히는 것이 그닥 먼저 아는 것이 그닥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자아, 각도기, 필기구 등 그 뭐 네, 죄송합니다.
네, 그 개요서나 설명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필기구들은 참가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고요. 기획안과 작품 설명서, 그다음 산출물 이렇게 세 가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획안과 작품 설명서는 자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출물만 컴퓨터로 내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팀별로 노트북이 한 대씩 제공되는데 창용원 대회 주최 측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산출물 제작을 해야 하고요. 디지털 산출물 제작 이후에 발표를 또 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대회 운영되는 과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하는 순간에 바로 발표 순서를 추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학생들 인솔에서 왔을 때는 기억에 1층에서 학생들 서명하고 거기서 바로 번호 뽑아가지고 가슴에 번호 붙이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원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등록하는 순간에 바로 발표 순서가 추첨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 11번 순서가 진행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대회 입시를 하고 나면 12시 30분부터 대회 안내를 10분 정도 하지 싶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대회가 진행되는데요. 두 번째 스텝으로 자료 수집 및 기획, 설계 단계에서는 기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서를 작성하는데 기획서는 최종 산출물의 제작 의도, 방법을 방법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어떻게 이 산출물을 만들 것인지, 이 산출물을 만든 의도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대회 문제집에 보면은 어떤 형태로 좀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어떤 뭐 디지털 디지털 앱을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수기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대회 요번에 아마 저 설명할 때 안내해 드리도록 제가 안내를 받아서 생성형 인공지능은 리튼만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GPT가 아니라 리튼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리튼을 저희 이제 여기서 쓸 때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리트는 로그인 없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그냥 검색 엔진들은 제한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산출물을 만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또 뒤에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집된 자료와 기존 지식을 통해 문제 해결 방법과 디지털 산출물 제작을 위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별로 역할을 배분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획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끝날 때 저희가 기획서를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서를 수거하도록 되어 있고 이 이후에는 기획서 작성이 불가합니다. 저희가 기획서를 수거한 다음에 감독쌤께서 본부로 기획서를 인계하면 본부에서 기획서를 복사해가지고 학생들에게는 사본을 다시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본으로 채점을 하고요. 사본은 학생들이 이제 산출물 제작을 위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사본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스텝으로 산출물 제작하는 시간이 2시간 정도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기획서를 바탕으로 최종 산출물을 제작하고 최종 산출물에 대한 작품 설명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 산출물은 컴퓨터로 디지털 도구로 제작하도록 되어 있고 작품 설명서는 수기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산출물에 포함되는 디지털 산출물이 그림의 유형을 가지게 된다면 그 그림의 특징이나 의미, 그다음에 그 그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디지털 도구를 쓸 건지, 그 그림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어떤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디지털 도구를 쓸 것인지도 같이 작품 설명서에 기재해야 되고요. 동영상 유형의 산출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동영상 모든 부분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동영상의 흐름, 그러니까 그 줄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줄거리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작성할 것이고 어떤 지식을 활용했고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효과를 줘서 이 동영상을 제작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서 내용을 설명서에 기재해 주시면 되고, 그 외에도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용되는 이론적인 접근 방법이라든지 융합적인 요소,
그다음에 그 과학적 원리, 산출물의 과학적 특징, 그다음에 학생이 사용하고자 하는 디지털 도구 등을 그 설명서에다가 상세하게 기록해 주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품 설명서와 최종 산출물을 모두 제작하고 나면 지금까지 그 작성한 모든 답안지들을 걷어가지고 발표장으로 이동하는데요. 발표장에서 팀당 3분씩 기획서와 디지털 산출물, 작품 설명서 활용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표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심사에서 제외하게 되고, 그 다음 뒤에 채점 기준표를 보면 또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감점이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발표 시간을 3분을 지킬 수 있도록 꼭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산출물에 대해서 조금 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최종 산출물은 학생이 기획한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파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 산출물 제작 도구는 저희 지금 공문에 나가는 걸로는 이런 도구들, 워드 프로세서나 PPT, 미리 캔버스, 감마, 캔바, 픽토리 등이 제공된다라고 뭉뚱그려서 제공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에 따라서 결과물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주어진 프로그램 안에서는 학생들이 그냥 자유롭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대회 중에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은 생성형 AI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리튼을 쓸 것이고, 로그인을 해야 되면 로그인을 할 때 인증번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디지털 기기를 학생들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로그인 없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디지털 앱 도구는 윈도우에 깔려 있는 그림판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 그다음에 캔바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캔바는 창용원에서 제공하는 아이디로 학생들에게 로그인을 하도록 한 다음에 대회 중에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대회 중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집에서 연습은 해보실 수 있고요. 아이디는 창용원에서 제공하는 아이디를 쓰되 그 대회를 준비하는 사전 안내하는 시간에 학생들 로그인 상태를 아마 감독쌤들께서 다 확인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로그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예선 문항입니다. 요 고등학교 요번에 학생들 그 대회 예선 문항이었는데요. 왼쪽 보시면 문제 상황이 제한이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을 이렇게 제안합니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한 기획안을 작성하시오. 그래서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되는지 적혀 있고요. 다음 과제 1호는 설계한 도시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설명서를 작성하시오. 이때는 그 예선이었어 가지고 산출물을 제작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획서와 기획안과 설명서만 작성하도록 했었고, 그때 이제 과제 해결의 조건에 어떤 디지털 도구를 쓰는지 기재를 꼭 하여라. 그 다음에 예상한 결과물을 어떻게 표현하여라. 어떤 정보를 포함하여라. 어떤 형태로 설계하여라. 이런 안성하고 산출물을 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 공문에 전달된 예시 답안에 대해서 조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개요서인데요. 작품 개요서 기획안은 위에서 디지털 앱 사용은 이제 어떤 걸 쓸 것인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캔바를 이용해서 인포그래픽을 제작할 것이다. 키네마스터를 통해서 동영상을 제작할 것이다. 네이버는 검색 엔진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학생들이 기재할 수 있고요. 그다음 예상되는 결과물을 이렇게 계략적으로 그렸습니다. 인포그래픽은 왼쪽에 보시면 점점 더워지는 지구 온난화 해가지고 인포그래픽은 이런 형태로 구성했는데, 이런 구성에서 뭐 학생들의 생각,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표현할 것이다,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다, 어떤 시각적 효과를 사용할 것이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앱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작성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학생들의 의도를 적을 수 있는 아래쪽에 요게 제가 지금 잘라서 담아놨는데요. 위에 인포그래픽, 아랫부분에는 학생들의 계략적인 계획들을 안내하는 이제 수기로 작성한 내용들입니다. 뭐 친구들이 알기 쉽게 인포그래픽으로 하겠다. 인포그래픽은 쉬운 그래픽을 쓰겠다. 그다음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그래서 요것보다 조금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아마 예시라 가지고
예시라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라고 했지만 위에 예시들이 네,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않네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쓴다면 계획한 인포그래픽의 특징은 알아보기 쉽도록 무엇과 무엇을 활용할 것이다. 어떤 뭐 효과를 사용할 것이다. 어떻게 대비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될 것 같고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알리는 데보다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 중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오른쪽 그 지구온난화로 생기는 현실, 힘들어하는 사람들, 동식물, 요건 이제 동영상에 대한 설명이 그 뭐라 하지요? 이거 컨셉을 잡아놓은 것들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영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 영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 영상을 보여주고 마지막 영상을 보여주고 이런 맥락으로 보여주겠다 해서 밑에는 설명으로 짧지만 임팩트가 있는 영상으로 구성할 것이다. 독창적인 나레이션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제작할 것인지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지금 이제 설명서 부분입니다. 설명서 부분은 학생들이 이제 아까 예시문항에서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설계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과제 중에 하나가 그 설계에 대한 설계 도면을 구체적으로 그려달라라고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요 지금 예시문항이 최종 디지털 산출물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포함해서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 측면도, 단면도, 뭐 투시도, 그다음에 조감도 등을 이용해서 여러 방면에서 그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규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점은 100점인데 기획서에서 20점, 그다음 결과물에 60점, 발표에서 20점 채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작품 기획 목표, 그다음에 구체성,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20점을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 결과물이 디지털 도구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했는지, 그다음에 최종 결과물이 앞, 뒤가 다르지 않고 담아낸 내용과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잘 맥락이 통하는지,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좋은지, 그 다음에 논리가 전개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채점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동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출물을 제일 잘 작성한 학생, 그러니까 결과물 60점, 배점이 가장 높은 학생이 우선순위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기획서, 발표가 가장 후순위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각각의 단계에서 종료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감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과물과 그러니까 제작 산출물과 그 설명서는 제출 시간을 아마 초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딱 멈추게 하고 걷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만약에 시간을 넘을 수 있게 되는데 오른쪽과 같이 시간을 넘으면 오른쪽과 같은 페널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통상 그 시간이 딱 되면 잘 제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되도록 하고요. 그다음 발표 시간 또 저희가 3분으로 제한해 놓고 3분 이후에 발표 내용은 저희가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발표 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내용도 평가받지 못하는 데다가 감점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발표할 때 시간을 적절히 쓸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산출물이 무슨 산출물을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발표 준비도 당일에 돼서야 이루어질 것이고 발표 시간을 뭐 스크립트를 만들어 가지고 조절한다 하는 게 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냥 발표 시간을 잘 관리해서 초과하지 않도록 그냥 발표를 준비해라 정도로만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부정행위 종류는 이렇게 다음과 같은데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실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는 경우, 다음 기획서, 결과물, 설명서 등을 사전에 만들어 오거나 또는 반대로 미제출한 경우, 주최 측에서 제공하지 않은, 그 다음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직접 설치하거나 가져와서 활용한 경우, 그다음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저희가 발견하게 되면 수상을 취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최 측에서 허가하지 않은 IT 기기를 소지하거나 외부와 통신한 경우. 그다음 요거 이제 학생들이 대회가 길다 보니까 대회가 이루어지는 중간에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 선생님이라든지 그 학부모님들이 학생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아마 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네, 외부와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참가 중 기획서 결과물 등에 대한 진행했던 사항을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를 해도 실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선 문항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그것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 학생들이 대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도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좀 안내해 주십시오. 그다음 참가자가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협의한 다음에 어떤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설 학원이나 사교육에서 도움을 준 것 같다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협의를 거쳐서 수상 취소 등의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회 산출물 제출 방법인데요.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니라서 그 대회 당일날 아마 학생들과 함께 또 전달이 될 것이고 아마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대로 그냥 하면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획안 제출은 자료 수집 및 기획 설계 단계에서 기획안을 작성하고요. 80분이었습니다. 80분이 종료가 됨과 함께 감독관이 기획안을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거하면 그 본부로 인계하여 그 기획안에 사본을 작성을 하고요. 사본을 만들어내고요. 복사를 밀어서 사본은 학생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원본은 저희가 채점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작품 설명서는 산출물 제작 단계 120분이 마쳤을 때 산출물과 작품 설명서를 동시에 제출하는데 그때 작품 설명서는 수기로 작성해서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감독관이 수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산출물은 산출물 제작 단계 아까 말씀드렸던 120분에서 설명서와 함께 작성을 해서 완성을 하는데요. 제작한 산출물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해서 학생들 개개인에게 저희 본부에서 USB를 줄지 아니면 바탕화면에 저장해 놓으면 그 감독관 쌤이 USB를 옮겨가면서 담을지를 제가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했는데 어쨌든 저장 매체는 USB가 될 것 같습니다. 뭐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USB를 이용해서 자료를 옮길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당일에 감독관 쌤이 지도하는 대로 바탕화면에 저장하라라고 하면 바탕화면에 저장하면 되고 USB에다가 저장해서 USB를 제출해라라고 하면 USB를 저장해서 USB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네, 최종 산출물 수학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학생이 개인적으로 USB 등을 지참하면 부정행위가 되니까 뭐 USB 같은 것들이 시험 그 대회 중에 학생들에게서 나오지 않도록 꼭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뭐 자기도 모르게 가방에서 튀어나오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요. 학생들께 꼭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로 질의응답 중에 선생님들께서 먼저 사전에 질의하셔서 답변을 준비했던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공되는 노트북에 대회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로그인 처리가 되어 있는지 여쭈셨는데 로그인을 저희가 하진 않았습니다. 아마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서 로그인을 하는데 학생들이 로그인하는 과정을 감독선생님께서 같이 살펴보실 것이고 아이디를 저희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책상에 아마 붙여놓지 싶은데 그 붙여놓은 아이디에 따라서 그 캔바 접속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 수집 및 기획 단계와 산출물 제작 단계를 꼭 구분해야 하나라고 여쭈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요. 어, 구분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자료 수집 및 기획 단계에선 자료 수집 및 기획만 해야 하셔야 학생이 해야 하고 산출물 제작 단계에서만 산출물 제작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어쨌든 지도했던 교사의 입장에서 기획안을 작성하면서 산출물에 대한 사전 자료를 찾고 그다음에 뭐 그 산출물 뭐 예를 들어 캔바나 파워 프레젠테이션에 이렇게 막 그림을 옮겨 놓는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경계가 모호하거든요. 기획하고 있는 것인지 산출물을 제작하고 있는 것인지 모호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막 산출물을 기획 단계에서 막 산출물을 제작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저희가 감독들이 감독하시는 분들이 보실 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산출물 제작을 위한 사전 작업 형태로
사실 또 그게 또 기획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산출물 제작을 위해서 뭐 자료를 이렇게 모아 놓는다든지 윈도우를 띄워 놓고 이런 것들은 꼭 이제 단계가 구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학생들에게 그렇게 좀 준비해라라고 안내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많은 어쨌든 자료 수집 및 기획 단계가 끝나면 기획안을 다시 작성할 수 없어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반대로 선을 넘을 수 있는 게 산출물 제작 단계를 자료 수집 및 기획 단계에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것 같은데 산출물 제작 단계에 위한 사전 작업이 기획 단계이기 때문에 사전 작업을 그때 이제 막 같이 하고 있으면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산출물은 분량 제한이 있나요? 라고 여쭤주셨는데 산출물 분량 제한은 통상적으로는 따로 없습니다. 뭐 프레젠테이션 몇 메인에 이렇게 따로 제한은 없는데 뭐 그날 당일에 제공되는 문항에 따라서 몇 매 안으로 표현하십시오라고 제한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제한이 있다면 제한에 따라 주시면 되고 제한이 없다면 그냥 네, 학생들 만들고 싶은 만큼 만들면 되겠습니다. 근데 프레젠테이션 시간이 또 3분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시간 또 고려해서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산출물을 제작하면 되겠습니다. 산출물을 보면서 발표를 하나요? 라고 그다음 다른 팀 발표를 들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산출물을 학생들이 보는지는 저도 이제 심사를 안 해봐가지고 학생들이 보는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심사위원들은 산출물을 보십니다. 산출물을 보시면서 발표를 듣도록 되어 있고 다른 팀 발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 학생이 발표하면 바로 귀가 조치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학생들은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회가 긴 시간 동안 운영되는데 사이에 쉬는 시간이 주어지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수집 및 자료 수집 및 기획 단계와 산출물 제작 단계 사이에서 그 쉬는 시간이 10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일단 발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화면 공유는 풀고 혹시나 질문하실 것들 있으시면 제가 좀 제 경험을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챗으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선생님, 김희태 선생님 설명 잘 들었고요. 관련돼서 몇 가지만 제가 질문과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제가 올해 좀 바뀌는 게 있어서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선생님 잘 들리시죠? 계속 그게 되네. 네, 선생님. 작년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등록할 때 발표 순서 추첨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름표에는 가슴에 붙이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일단 가슴에 거는 그 이름표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같이 이렇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책상에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붙였고요. 일단 저희가 그 내용은 학생들이 일단 착석하기 전에 요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안내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작하면 바로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가 산출물에 대한 설명서에서 디지털 도구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죠? 물론 기획서에도 포함되면 되고 산출 설명서에도 디지털 도구에 대한 어떤 도구를 활용할 것인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지가 좀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김희태 선생님께서 그림판, 파워포인트, 그다음 캔바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미리 캔버스도 활용은 가능합니다. 대신 선생님께서 방금 전에 질문하셨는데 프리미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해서 사실 똑같은 조건에서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어, 그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반드시 로그인해서 산출물을 작성해야 됩니다. 답변이 됐죠, 선생님? 프리미엄이 아닙니다, 선생님. 다음으로 저희가 또 기획안이나 설명서에 이렇게 색깔펜을 사용하는 순간 학생들이 미술 실력이 또 평가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색깔 없는 볼펜이나 흑색 볼펜이나 연필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될 것 같고요. 색깔 있는 펜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김희대 선생님께서
화면에 공유해 주신 예선 문제는 사실 디지털 산출물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본선 문제와 요구하는 내용이 다 다르고요. 사실 학생들에게 이걸,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출제되니까 이렇게 준비해라라고까지 하기는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제 문항이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사실 산출물을 만들어야 됐거든요. 저희 그 준비된 재료로. 이제 그 작품을 제작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발명품과 같은 산출물을 만드는 그걸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표현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동영상을 만들어 봐라. 사실 동영상은 사실 학생들에게 요구하기는 힘들겠지만 전국 대학생은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 그 여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홍보물을 작성해 봐라. 뭐 이런 식의 다양한 형태의 산출물에 대한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또 그 최종 산출물은 학생들에게 USB가 주어집니다. 조별로 번호별로 USB가 주어지는데요. 어, 주어지는데 그 산출물을 그 USB에 그 대회 요강에 보시면 뭐 인포그래픽은 PDF로 변환을 해야 되고요. 또는 동영상이면 AVI나 MP4로 변환한 다음에 USB에 담아야 됩니다. 그런 모든 변환과 어, 그 USB에 담는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가 시험 기간 그러니까 그 시험 그 기간이라고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 다 만들었는데 저 담지 못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USB를 담아서 그 USB를 심사위원께서 수거해 가시고 또 발표할 때는 그 산출물을 화면에 띄워놓고 발표합니다. 그래서 설명서, 기획서, 산출물까지 화면에 띄워놓고 그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질문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기획 단계에서는 기획서만 작성합니다. 그리고 기획 단계이기 때문에 산출물을 작성하기 위한 데이터는 모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의 저장 공간이 PDF 화면일 수도 있고요. 또는 바탕화면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학생들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로 만들려고 한다 하면 그 파워포인트에 필요한 사진들을 모아놓는 것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 상에서 모아놓은 상태에서 막 이렇게 배치하거나 뭔가 만들고 있으면 그것은 산출물 제작 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단 설명을 했고요. 선생님, 추가로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선생님, USB도 저희가 주어집니다. 조별로 번호 붙여서 그 USB를 에 저장한 다음에 그 USB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만 제작하는 게 아니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인포그래픽이 될 수도 있고요. 동영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산출물 그 PDF에서 어떤 그림을 그려서 어떤 도구에 대한 설계도를 그려서 그걸 최종 산출물로 그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작품을 설명하는 PPT를 만드는 게 산출물이 아니고요. 산출물이라는 거는 그 저희 그 문항에서 요구하는 어떤 도구를 설계해 봐라 하고 하면 그 설계도 또 동영상을 만들어 보라고 하면 그 동영상 또는 어떤 뭐 홍보물을 만들어 보려고 하면 그 홍보물 자체가 산출물입니다. 선생님 답변이 되셨나요? 네, 혹시 추가로 질문 없으시면 지금이 13분인데요. 사실 과학 토론이랑 융합과학에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다른 분들이 계셔서 아마 그러니까 과학 토론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께서 30분부터라서 30분까지 조금 휴식을 취한 다음에 저희 그 과학 토론 설명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조금 계시다가 3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미리 캔버스는 작년에 불가능했는데 사실 캔바나 미리 캔버스나 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캔바로 한정했는데 혹시나 학생들이 미리 캔버스가 익숙한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캔버스를 활용해야 됩니다.
미리 캔버스도 마찬가지로 그 프리미엄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추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죠.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동영상을 만들고 싶으면 자신 있고, 동영상은 사실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럼 학생들에게 사실 동영상을 만들라는 어떤 문항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10분 정도 휴식을 취했다가, 과학 토론 설명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 선생님,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조금 쉬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